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e museum is now closed. 오늘의 문제적 작가는 스스로를 퍼포먼스 아트의 할머니라 부르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2010년도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펼쳐진 무려 7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관객들과 눈을 마주친 퍼포먼스, 그 유명한 예술가는 현존한다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굉장히 과감하고 파격적인 작품을 해왔다라고도 그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초기작부터 굉장히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리듬 0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마리나가 나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무려 6시간 동안 행위예술을 지속했는데, 이때 좀 특이한 게 무려 72개의 도구를 올려놓고 관객들이 자유롭게 그거를 가지고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에게 직접 그것들을 가할 수 있도록, 그 물건에는 뭐 예시가 장미나 뭐 이런 아름다운 물건도 있었지만 가위나 권총 같은 무시무시한 재료들도 있어서 그것들을 직접 예술가에게 가할 수 있는 그걸 허용한 이 퍼포먼스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72개 중에는 총도 있었죠. 총알과 총도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처음부터 이번 퍼포먼스로 내가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미 상정을 하고 시작한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꽃을 준다거나 친절한 말을 건넨다든가 포도를 먹이거나 이런 것들로 시작되었던 퍼포먼스는 이곳에 모든 책임을 작가가 진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미 상정돼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벗어난 인간의 어떤 한계,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 역시 이런 규율이 없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이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몸소 증명하고 그것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퍼포먼스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관객이 마리나에게 총을 겨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걱정한 한 관람객의 항변으로 이 퍼포먼스가 중단됐다고 하고요. 실제로 마리나도 자기가 진짜 죽을 뻔했다, 그런 위협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득 내가 그 자리에 관객으로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인간이란 것이 집단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제 뭔가를 터부치되던 걸 깼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이 그 연달아서 그런 어떤 경계 넘음을 계속 넘어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용인하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자기가 느끼는 고통은 크게 세 가지로 봤어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했을 때의 어떤 두려움, 이 세 가지로 봤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몸을 학대하기, 과학적인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마리나가 그런 극한의 상황에 놓였을 때 퍼포먼스를 끝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인식의 지평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방송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고통을 우리는 보통 이제 정신과 신체로 이분법적으로 좀 나누기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신체적, 육체적 고통은 모두가 경험했겠지만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경험은 사실 모두가 하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좀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뭘까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느끼고 싶지 않은데 느끼고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 이 작가의 작업을 찾으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하나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 리듬5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이 리듬 시리즈의 일환인데, 이제 아브라모비치가 바닥에 나무로 짠 그 거대한 오각형 불을 붙이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눕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이 점점 번지니까 이제 그녀가 이제 산소 부족으로 점점 의식을 잃게 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관객이 너무 놀라서 그녀를 구출해주려고 했는데 되려 마리나가 화를 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사실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앞서 어떤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좀 그 정도로 또 극한으로 몰아넣는 그런 작업들도 했고, 이러한 작업들을 정말 수십 년에 거쳐서 할 수 있었던 이 집착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은 극한의 경계를 넘어설 때야 어떤 진실이 드러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한계를 넘어섰을 때 너희는 다를 것 같아? 라는 것을 관람객에게 이제 다시 일깨워주게 하고, 나도 여기까지 갔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또 보여주는 또 측면이 있는 거죠. 몸을 도구 삼아 혼자 다양한 실험을 하던 마리나에게 좀 운명 같은 한 명이 찾아오죠. 1976년에 그녀는 독일에서 울라이라는 남성 퍼포먼스 아티스트를 만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무려 12년 동안 인생의 동반자이자 예술적 파트너로 함께하게 되는데, 둘이 공동으로 한 작품을 어떤 관계 작업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좀 자신들을 두 머리를 가진 하나의 신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예술로서 영혼을 교류했던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저는 1978년도에 함께 작업한 레스트 에너지라는 작품이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정말 그 자기 무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를 당기고 있는데, 아차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제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 서로를 맡기고, 그런 최악의 경우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이러다 내가 죽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이 퍼포먼스의 하나겠지라는 생각까지도 상정을 하고 그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 그리고 막 서로의 입안에 있는 산소로만 계속 호흡을 해서 결국은 이제 둘 다 십신을 하게 되는. 그 작업이 진짜 사자마자 19분 동안 지속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실험을 누가 해봤겠어요. 이렇게 하면 19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코를 막고 실제로 해가지고 정말 그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작업처럼 느껴졌고, 사실 그 서로 화를 잡아당기는 그 작업 같은 경우는 뭐 미술학도라면은 이제 굉장히 책표지나 다양한 곳에서 만났을 텐데, 그것이 그냥 얼핏 보면 아 정말 서로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구나, 약간 뭔가 로맨틱하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얼핏, 근데 그거를 한 10분 정도 보면 진짜 소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랑 무관하게 누군가가 실수로 네. 하게 됐을 때 나는 죽고 상대방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그 상황까지를 감수한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그 정도의 예술적 영혼의 교류는 어떤 느낌인 것인가, 막 저는 진짜 사실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작업들이 확실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인 것 같아요. 마리나가 울라이를 만나기 전에 했던 작업들은 이제 홀로 어떤 무대 위에서 펼치는 퍼포먼스에 가까웠다면, 울라이를 만나면서 이제 혼자 할 수 없고 둘이서만 가능한 또 다른 퍼포먼스의 양상으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관계라는 요소가 이제 자리하게 되면서 그녀의 작업세가 좀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보시나요? 이전에 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작업의 태도가 고독한 자기 파괴적 수행자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울라이를 만난 이후에는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되게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작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라는 그 경계라는 것이 있는데, 남녀라는 경계가 있고 나와 너라는 경계가 있죠. 그것을 끊임없이 넘나들어서 결국은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그런 것들이 작업에 다 녹아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둘이서 또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문화권도 접했을 것이고, 이러면서 어떤 그냥 서로가 신체의 어떤 관람자가 아니고 다른 문화 공동체 그리고 에너지를 교환하는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기꺼이 받아들이는 좀 그런 포용심이나 혹은 호기심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12년간 예술도 하고 함께 사랑을 키워오던 두 사람이 결국엔 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서사적인 퍼포먼스를 하나 남기면서 헤어졌어요. 그 마지막 공동 작업이 더 러버스, 연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작업인데 둘이 그 중국 만리장성 끝과 끝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거의 뭐 몇 개월, 막 3개월 넘게 그걸 고행의 어떤 과정을 걸어서 중간에 만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이별하는 퍼포먼스인데 제가 그 퍼포먼스를 한창 그 감수성이 풍부하던 시절에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렸어요. 인스타그램 친구들이 엄청 공감하면서 스토리에 되게 많이 퍼주셨는데 둘이 뭐 헤어질 거란 생각을 하면서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느 연인처럼 이제 뭐 마음이 떴을까요?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헤어짐을 결심하게 됐을 때 뭐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자, 더 극복하자, 더 작업을 하자 이게 아니고 그 두려움을 직시하는 그들의 어떤 평소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별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직시하자라고 제안했을 그 둘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과학적이면서도 너무 그게 막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저한테도 굉장히 다가왔던 작업인데 근데 정말 이별마저도 이렇게 퍼포먼스를 만들어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둘이 함께했던 12년은 한편으로는 약간 예술적인 샴쌍둥이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였고 그리고 심지어 머리를 서로가 이렇게 묶어서 이제 16시간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도 했었고 서로의 호흡에 기대에 숨을 쉰 적도 있었고 그 정신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경계까지도 서로 넘나드는 그런 사이였었고 그 사랑 자체가 한편으로는 예술이었던 거죠, 이들에게.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인 이별로는 자신들의 예술에 대한 약간 모독이고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이 예술적 같은 DNA를 가졌던 동지로서의 이별, 그것까지도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진정한 분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이 만리장성 퍼포먼스를 구상했을 때는 이게 결혼을 위한 만남으로 끝맺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결혼 퍼포먼스가 일종의 이별 의식이 된 셈인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픈 사연인데 사실 그거를 되게 또 어떤 아트로 예술로서 승화하는 걸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공적인 예술로 확장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만리장성 퍼포먼스 그 마지막에 만났을 때 제 기억으로는 마리나가 약간 훌쩍여요. 올라이가 좀 달래주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서로 헤어짐을 생각하면서 3개월 동안 걸어야 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렇게 만나서 이제는 이별하면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이거를 완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로부터 사실 정말 실제로 그 둘은 교류가 없었고 이제 헤어짐이 어떻게 보면 완료가 된 건데 그 서사의 정점에서 이제 좀 그 마리나의 좀 재밌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업이 하나 터져 나오죠.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2010년도 뉴욕 모마에서 열린 예술관이 현존한다라는 퍼포먼스로 그 서사의 정점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데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빨간 드레스를 입은 마리나가 미술관 한복판에 테이블에 앉아서 관객들을 지그시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인제 덜어는 슬픔을 느껴서 울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말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무려 22년간 만나지 않은 울라이가 예고 없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인제 그 앞에서 침묵을 지키던 마리나가 끝내 그 자신의 금기를 깨고 울라이의 손을 잡는 그리고 관객들이 인제 박수를 치면서 탄성을 내비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헤어졌지만 또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어떤 완벽한 만남, 화해,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예술적인 완성을 이뤄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걸 보면 사실 처음에도 큐레이터도 그랬대요. 마리나가 나는 의자 있고 의자 앞에 하나 두고 거기에 앉아서 관객을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여긴 뉴욕이야. 엄청 사람들 바빠. 아무도 안 갈걸?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예. 거기에서의 마리나는 사실 한편으로 거울이에요. 자기 몸이 거울이 된 거예요, 관람객에. 내 스스로 그 자리함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거울이 되는 어떤 존재로서의 예술가로 다시 탄생하게 된 거죠. 관람객들은 마리나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어떤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제가 왜 날 째려보지? 아닌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눈동자 아니면 그 사람의 표정
통해서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리나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가 위로를 받거나 스스로에게 힘들었던 걸 치유하게 되는 과정을 맞게 되는 거죠. 누구든 와서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돌아가고 그거를 이제 마치 출근하듯이 매일매일 모마 한복판으로 와서 그거를 펼쳤던 그녀의 용기와 그리고 그 어떤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저도 꼭 관람객이 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마리나가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그 만남이 사실은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던 이유가 굉장히 로맨틱하잖아요. 22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전 남친이 등장해서. 근데 그 금기를 깨면서 손을 잡았던 그 순간에 둘 다 되게 멋있어요. 거기 영상 속 보면은 찾아보니까 총 85만 명이 전시를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이때 인제 그 참여했던 관객들 중에서 유명인들도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화해 그리고 완벽한 어떤 예술적인 완성을 이뤄낸 것처럼 보였던 이 작업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술가들의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로 상기하는데 또 이 이면에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걸 찾으면 약간 그게 파스타 깨지기도 하거든요. 둘이 뭐 이렇게 저작권 이슈로 소송을 걸기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 알고 계신가요? 원래 99년도에 그 울라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좀 훨씬 더 레퓨테이션이 있는 작가였기 때문에 이후에 나랑 같이 공동 작업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저작권료로 한 20%를 항상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어요, 서로가. 그런데 이제 계속 몇 번 안 주고 그냥 몇 번 예, 패스를 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또 소송을 걸게 된 거죠. 2015년도에 소송을 걸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결국은 25만 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이 어떤 인생이라는 게 그 영화처럼 어떤 기승전결이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승전결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서로가 22년 만에 만나서 그 수행의 바라봄의 그런 법칙을 깨면서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 찰나만은 정말 진실이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나약합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계속 몸소 처음에는 과학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관계적으로 세 번째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저작권료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